그날의 국화꽃, 낡은 편지와 하얀 거짓말 이화.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병호를 다시 만난 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50년 전 그날의 햇살, 그의 목소리, 헤어지던 날 흘렸던 눈물. 새벽 4시 정수는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마시고 안방 옷장 깊숙한 곳을 열었다. 낡은 양철 과자 상자가 나왔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그 안에는 노랗게 바랜 편지들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병우가 보낸 편지였다. 정순의 손이 떨렸다. 5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편지들. 남편도 자식들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맨 위에 편지를 펼쳤다. 정순아, 오늘 너를 보지 못해 하루가 1년 같았어. 내일은 꼭 만나자. 시장 뒤 은행나무 아래에서. 정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은행나무는 이미 오래전에 베어졌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푸르게 서 있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다. 우리 부모님을 설득할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정순아, 나를 믿어줘. 하지만 그는 결국 포기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편지. 마지막 편지였다. 정순아, 미안해. 나는 너무 약한 사람이야.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어. 너를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해. 부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줘. 평생 널 잊지 못할 것 같아. 편지를 읽는 정순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글귀는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일주일 후 병호는 다시 요양원에 나타났다. 정수는 그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안녕하세요, 정순 씨. 병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그는 손에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아, 이거요? 떡이에요. 어제 딸이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혼자 먹기 뭐해서요. 어르신들이랑 나눠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그러셨어요? 고마워요. 정수는 떡을 받아들고 요양원 직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병우에게 말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산책 좀 할까요? 요양원 뒤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렸다. 정순아. 병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난 네가 날 얼마나 원망했을지 알아.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병호 씨도 힘들었을 거라는 거. 난 비겁했어. 널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용기가 있었다면 우리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정수는 병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병호 씨.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사실 저도 편지를 썼었어요. 병호 씨한테. 편지요? 응. 우리가 헤어진 다음 날 밤새 편지를 썼어요. 편지지 5장 분량이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그 편지에 제 진심을 다 담았어요. 병호 씨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행복했다고,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 편지 왜 안 보냈어요?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보내려고 했어요. 우체국 앞까지 갔었어요. 근데 도저히 우체통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편지를 보내는 순간 정말로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병호 씨와의 모든 것이.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찢어버리고 나니까 더 후회가 됐어요. 병호 씨가 제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병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순아.
그래서 그 편지를 다시 썼어요. 똑같이. 근데 또 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서너 번을 반복했어요. 쓰고 찍고 또 쓰고. 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결국 한 통도 보내지 못했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병호는 정순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50년 만의 포옹이었다. 나도 편지 썼어. 병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을 때 호텔방에서 혼자 편지를 썼어. 정순이한테. 정순이 병호를 올려다봤다. 뭐라고 썼는데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병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 편지도 보내지 못했어. 새댁이 있는데 무슨 염치로 옛날 여자한테 편지를 보내겠어. 그럼 그 편지는 찢어버렸지. 조각조각 찢어서 변기에 버렸어. 병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그 편지는 찢어졌어도 내 마음속 편지는 절대 찢어지지 않더라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편지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 정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병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한참 후 정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병호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요? 응, 뭐든지. 부인 사랑했어요? 병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랑했어. 처음엔 아니었지만 살다 보니까 정이 들더라고. 아이들 낳고 같이 늙어가면서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병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근데 있잖아. 정순아. 응.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평생 두 사람을 사랑했던 것 같아. 아내는 동반자로 사랑했고 너는 첫사랑으로 사랑했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을 사랑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끔 그 사람 옆에 누워서도 병호 씨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병호는 정순의 손을 잡았다. 나쁜 사람 아니야. 우리 둘 다 그냥 사람이었던 거지. 정수는 병호의 손을 꽉 잡았다.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병호 씨,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이번에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낡은 과자 상자를 꺼냈다. 병호의 편지를 하나하나 읽었다. 그리고 새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다. 병호 씨에게. 오늘 당신을 다시 만났어요. 50년 만에. 50년 전 내가 보내지 못한 편지를 이제서야 쓰네요. 그동안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다만 그리웠어요. 많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일 수도, 5년일 수도, 어쩌면 1년도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있잖아요. 병호 씨, 남은 시간이 얼마든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용기를 내볼게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순이가 편지를 다 쓰고 나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병호도 자신의 방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 정순아, 오늘 네 눈물을 봤어. 5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아름다웠어. 나이가 들면 마음도 늙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너를 보는 내 마음은 28 그대로야. 우리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번에는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고 싶어. 50년 전엔 내 손을 놓쳤지만,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너와 함께 쓰고 싶어. 병호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내일 정순을 만나면 직접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은 요양원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리고 국화 화단 앞에서 병호를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병호가 나타났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국화꽃 한 다발이었다. 이게 뭐예요? 정순이 물었다. 50년 늦은 꽃 선물. 병호가 웃으며 말했다.
정수는 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나야말로.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요양원 어르신 한 분이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저것 봐라. 저 나이에도 사랑을 하네.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 텐데. 그래도 하시는 거 보니 진짜 사랑인가 봐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며 두 노인의 모습을 따뜻하게 지켜봤다. 그날 오후 정순과 병호는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았다. 정순아, 나 어젯밤에 딸한테 말했어. 뭐라고요? 요양원에서 옛날에 알던 사람을 만났다고. 앞으로 자주 만날 것 같다고. 딸이 뭐래요? 병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좋아하진 않더라.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라고 하더라고. 정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근데 나 이렇게 말했어. 아빠도 남은 인생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해해달라고. 딸이 뭐래요? 아무 말 안 하더라. 근데 울고 있었어. 병호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한 일이지. 근데 정순아, 난 이번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정수는 병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아들한테도 말해야겠어요. 용기 내볼게요. 힘들겠어? 힘들겠죠. 근데 50년 전보다는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땐 너무 어렸으니까.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 충분히 늙었잖아.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웃다가 또 울었다. 울다가 또 웃었다. 가을 하늘 아래 두 노인의 눈물은 햇살에 반짝였다. 에필로그. 그날 밤 정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가 요즘 한 분을 만나고 있단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누구요? 오래전에 알던 분이야. 좋은 분이고.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도 알아. 근데 아들아, 엄마한테도 남은 인생이 있단다.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엄마는 행복하고 싶어. 이해해줄 수 있겠니? 긴 침묵이 흘렀다. 아들아, 생각 좀 해볼게요. 전화가 끊겼다. 정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정수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미안해요. 근데 이해해줄 거죠?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정수는 그것이 남편의 대답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다만 용기를 묻는다.